최근 KF-21 활주로에 그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달부턴 활주로를 직접 달려볼 계획인데요. 확실히 KF-21의 비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 일어나는 일로 비춰지며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중공업과 항공우주산업이 KF-21 네이비 버전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고 미 함재기 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도 연계되어 한국의 함재기 독자 개발을 확정지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이고 잠수함부터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국방기술에 중국과 일본은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 무기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싸게 도입했지만 문제가 있어도 미국 방산 기업의 갑질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의 전투기가 한국 공군 기지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긴급하게 취해진 비상조치였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최첨단 스텔스 기종이라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F-35 기종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동체 착륙 시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사는 사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보안을 이유로 한국 공군 참모총장도 F-35 경납고에 출입할 수 없어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빗발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록히드마틴은 또 석연치 않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로 조류 충돌에 의한 항전 전자장비 불능으로 결론 지으며 기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록히드마틴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F-35가 조류와 충돌한 사례들이 종종 보고됐지만 조류 충돌에 의해 항전 장비가 불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2014년 8월 20일에 미국 플로리다의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F-35에 의해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항전 장비는 정상이었고 당연히 랜딩 기어를 내려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2015년 5월 7일 일본 이와쿠니에서 미 해병대의 F-35B가 새로 부딪혔는데도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록히드마틴이 엔진 흡입구에 독수리가 들이받은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엔진 흡입구에 손상이 있을 경우 엔진이 셧다운되어야 하는데 조종사 증언에 따르면 엔진과 조종관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류 충돌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록히드마틴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35에 대해 불만이 극에 달했고 한국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차기 함재기 사업에서 KF-21 네이비 기종을 도입해 F-35 대신 적용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형 항모 사업에 이 기종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최종적으로 F-35가 기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KF-20을 함재기형은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아덱스 2022 행사에서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이 아직 좌초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항공모함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군이 내놓은 정책 홍보자료에도 국산 함재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항공모함 오신 분호 10답이라는 자료에서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를 국내 도입할 것인지 국내 자체 개발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해외의 11은 개발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뒤로는 KF-21 네이비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을 진행 중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최근 정부는 제트기가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 201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제트기가 첨단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1만 파운드급 이상 첨단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추력이 부족하지만 향후 개발되는 전투기에는 최신 제트기가 첨단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며 그는 경쟁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은 필연적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국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확률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협력은 FA-50과 KF 엔진을 제작한 지사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사는 현재 미 해군에서 현역 함재대로 쓰이고 있는 F-18 엔진 제작사이기도 하는데요. KF-10의 개발도 성공한 한국은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조기 경보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그동안 외국에서 조기 경보기를 들여왔으나 비싼 값이 성능도 떨어져서 한국군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국산화를 통해 한국군에 적합한 기종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은 실력을 키워왔고 그 실력을 토대로 군수 물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행보를 보이며 더는 외국 방산업체에 무기 생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국방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개발된 KF-11.0의 운용들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경항모로는 수직의 착륙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제안도 개가 올라와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에 전자식 사출 체계인 이마우스와 랜딩 기어 이네이즈를 탑재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바이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국가 전략 핵심 기술로 취급돼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판매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 마우스를 프랑스에 판매해 프랑스 차세대 항공모함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 기술을 동맹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금씩 허용하는 기조와 맞물려 나온 보도입니다. 때문에 한국 해군도 항복원조 CAMAS와 AES를 탑재하여 진수한다면 충분히 KF-21에는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이바이스는 90m 길이이며 45톤의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충전 시간은 45초 KM로 증기식 사출 장치보다 단축되어 더 많은 소티스를 보장합니다. 각에서는 독도함의 비행갑판과 발전 방식을 개조하여 이 마우스를 탑재한다면 독도함에서도 24톤의 시트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에 30톤의 액터의 28일 슈퍼 호넷이 16톤의 이트리 호크와의 31톤의 F-35C 라이트닝 II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도함과 같은 크기인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항공모함이 실중한 바 있는데 다만 함재기 최대 탑재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마우스를 도입해서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하면 해리 F-21에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20만 313년의 전력화를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 KF-11N도 충분히 탑재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새 말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 탑재한다면 이 말송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한국 해군이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최근 영국이 한국에게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에게 세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작년 퀸 엘리자베스 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영국이 한국을 상대로 항모 렌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퀸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영국 항모를 한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답하며 영국 고위 관료들과 한국 정부가 접촉한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향후 영국이 항모 개발에 대해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은 물론이고 경항모를 넘어 대형 항모가 필요할 경우 영국의 항모를 한국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했던 퀸 엘리자베스 함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수직 이착륙기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전자식 사출 장치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허가 과정을 통해 KF-21에는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양국 공식 입장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성장에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오랜 시간 많은 돈을 투자해 군 규모를 늘려왔지만 한국이 급속도로 빠르게 이들을 따라잡는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던 이들이 영국의 대형 항모까지도 한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이후 기술 개발이 더 진행될 경우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각종 무기체계 등 매년 7.6%의 국방 예산이 늘면서 8년 이내 세계 3위권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돌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무기들을 제치고 중동에서 한국의 수출 성공 사례도 주변국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의 자체 개발 소식과 항모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순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은 국방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강력한 힘을 갖추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바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